문재인이 오늘 참 세상을 놀랄 만한 경천동지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6.25는 북한 남침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와우, 문재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6.25는 남침이다. 6.25는 북한 김일성이 전쟁 폭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문재인이 오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이 말이에요. 일주일 전만 해도 스웨덴에 가서 헛소리 했죠. 남한하고 북한은 서로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 침략한 적이 없답니다. 서로 침략한 적은 없는데 총을 쐈대요. 뭐 개소리를 했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일주일 만에 문재인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랑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게 웬일이래요. 웬일이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어 저기 뭐야 이 좀 뭐라 그러죠? 늙음하게 철들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러죠. 문재인이 이제 철이 드나 봅니다. 60 5세인가요? 몇 세인가? 63세인가 4세인가? 문재인이 이제 철들어서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나 봐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바른 말을 하는 것 같다. 자, 그건 농담이고요. 자, 문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문재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지금 문재인이 오늘 6.25는 북한 김일성이 남침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북한 김정은이 지금 뿔딱지가 났습니다. 문재인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김정은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재인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며칠 전에 22일 날 북한의 시진핑이 평양에 갔을 때, 중국의 시진핑이 평양 가서 북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북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남쪽에서 북한을 침공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문재인이 정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돋궈버린 거죠. 김정은이 말이 떨어진 게 아직 귓가에도 생생한데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아직도 귓가에서 생생한데 문재인이가 아니야! 북한 김일성 개새끼가 대한민국을 남침했어 라고 문재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부들부들 김정은은 떨고 있어요. 김정은이 부들부들 떨고 있고 문재인은 지금 부들부들 겁에 질려서 이것도 어떻게 처리하지 또 벌벌 떨고 있는데 문재인이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이렇게 진짜 뒤질 때가 된 거를 알기 때문에 한 며칠 더 살아보자고 이제는 올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문재인이 말한 것 중에 말이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말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거는 아주 더럽게도 안 해요. 자, 북한의 근데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어마어마한 거고 두 번째 어마어마한 거는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자유라는 말을 썼어요. 자유. 문재인하고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 자유를 썼어. 와.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이를 때려잡은 게 정의로운 일이었다. 북한 김일성이를 때려잡은 게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 북한 김일성을 때려잡은 게 평화를 위한 거였다. 김일성이는 전쟁의 폭력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다라고 문재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말했어요. 와우, 이거 뭐 대단하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알아야겠죠. 자, 문재인이 지난 2년 동안 6.25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참전용사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뭐 비가 와서 안 왔다, 뭐 번개가 무서워서 밖에 못 나왔다, 이딴 헛소리를 했었죠. 문재인이 오늘 김일성이 연맥이고 김정은 연맥이어서 김정은이 지금 평양에서 난리 완전히 뿔나서 그 쓰레기 그 잿더리 있죠. 김여정이 들고 다니던 잿더리 지금 10개째 깨트려졌답니다. 집어 던져서. 야, 문재인이가 진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요. 정신 차린 거 보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문재인이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문재인 얘기를 일단 계속 들어볼게요. 문재인이 얼마나 철이 들은 말을 오늘 했는지. 69년 전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숫자에도 아주 밝습니다. 69년 전 22개국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형님 엉덩이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미국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문재인이 이거 완전히 도른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이 소식을 듣고 김정은이 잿더리 또 날아간 거예요. 오늘 문재인이 하는 6.25 기념 행사에서 한 말 때문에 김정은이 잿더리 10개 집어 던졌다. 자, 계속해서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전쟁의 잿더미에서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님 이름만 들으면 되는데 문재인 머릿속에 박정희 대통령님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말을 차마 못했지. 이거 이렇게 한 거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렇게 한 거 맞잖아요. 자, 계속해서 문재인이가 또 뭔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애국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 주신 참전 용사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문재인이 철들었습니다. 뒤질 때가 돼서. 문재인이 철들었습니다. 와, 자유라는 말을 2번 썼어요. 자유라는 말을 2번 썼고 대한민국 경제 강국됐다는 말 2번 썼고 미국이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썼고 김일성이가 전쟁 범죄자라고 했고 북한이 침략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문재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이인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틀 전에 6.25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한 거다. 여기에 맞대거리 해가지고 문재인이 얘기했는데 이 지도는 예전에 6.25 때 북한 군인이 남침하던 그 징격 노였죠. 이렇게 화살표 된 대로
진격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침략해온 게 증거로서 나온 건데, 자, 문재인이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이, 자, 여기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문재인이 왜 6.25는 남침이냐라고 발언을 했을까? 문재인은 왜 김일성이 전쟁 범죄자라고 말을 했을까? 와, 문재인이 아주 간땡이가 부었어요. 이거 간땡이가 아주 단단히 돌았는데, 이거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에게. 지난 2년 동안 봐왔던 문재인이 아니고, 이게 180도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외교적 측면인데, 지금 외교적으로 문재인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그 존경을 못 받아요. 전부 왕따 당하거든요. 그런 데서는 개 쪽팔림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존재가 없습니다. 강경화는 완전히 밥 먹고 똥 싸는 밥벌레 똥기계 이외에 뭐가 없죠. 통역하는 정도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뭘 하는지 없어요. 강경화가 무슨 어느 나라에 가서 뭐 했다 이런 게 없죠. 옛날 감비아 가가지고 감비아하고 뭐 내 처음 들어봤죠.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밖에 그러니까 외교 완전 실패죠. 자,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재인이가 어떤 위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UAE의 원전 정비 단독 수주를 옛날에 했었는데 한국이 원전 실력이 좋아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주를 못 받아냈어요. 이게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생태계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지금 외국으로 다 유출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정비를 하는 실력이 없다고 보고 한국에게 그걸 주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탓인데 문재인이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무너진 거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러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북한의 간첩선 내려왔을 때, 그 간첩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그 국방부가 거짓말로 국민에게 브리핑을 했죠. 그런데 그걸 또 거짓말로 청와대가 덮어줬죠. 문재인이 덮어주라고 하니까 덮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들통났단 말이야. 간첩선 내려온 것도 심각했는데 다 지금 들통나고 있어. 몰래 몰래 해주던 게. 지금 청와대 문재인이 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쪽을 완전히 쪽팔려가지고 쪽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쪽이 되었어. 원래도 볼품없는 쪽이었지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요즘에 달라진 게 뭐냐면 어저께 문재인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해서 경제를 통솔해가는 김상조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거다 하고 대기업 상조 김상조도 바뀌었어.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김상조도 바뀌었어. 뭔가 옛날에는 기업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기업들이 여지껏 잘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맨날 기업들에게 협박하던 대기업 잡는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기업들 두려워하지 마로 라고 아주 나긋나긋하게 얘기했단 말이야. 김상조도. 거기다가 문재인이를 대통령 만들어줬던 그래서 문재인을 촛불정부라고 말하는 민노총이 문재인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문재인이 민노총 위원장 김명환을 구속했죠. 그래서 전면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은 이 좌파 쪽에서 자꾸 공격해. 문재인은 지금
오른쪽으로 자꾸 돌려고 그래.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돌려고 그래요. 부드러워지고 있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대기업 상조, 김상조도 달라졌어요.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요. 대한민국에, 특히 대한민국 서울이 말이죠. 2019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50등 했습니다. 전국에서. 30등 바깥으로 밀려났어요. 30등 밖으로. 싱가포르는 14등, 베이징도 3등, 막 이런데 서울은 30등에도 못 들었어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이 완전히 그지로 내려앉았습니다. 거기다가 아시아 국가별 스타트업 뭐 이런 거에서도 싱가포르는 96, 인도도 67, 일본 29, 중국 26, 홍콩 26인데 한국은 9밖에 안 돼. 필리핀하고 숫자가 같아, 한국이. 와, 한국이 엄청나게 추락한 거죠. 이게 다 문재인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 의욕이 상실됐어요, 기업가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문재인이 곤란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뭐 완전히 지금 개박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맨날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 문제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기필코 실적이 나올 겁니다. 이러고 한 달 전만 해도 문재인이 대한민국 경제 문제 없다라고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김상조를 정책실장으로 기용을 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문재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문재인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라기 때문에 문재인이 여기서 자기가 살려면은 여기서 살려면은 문재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예, 이제 죽을 때가 되온 걸 아는 거죠. 그렇다면, 자, 문재인이 이렇게 됐을 때, 또 문재인의 심리적 측면에서도 문재인이가 많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경제만큼은 문재인이가 잘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거든요. 뭐 50대, 60대의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알바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취업률이 높아 이렇게 개소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문재인을 지지해줬던 30대, 40대가 지금 실업자가 굉장히 많고 취업해야 되는 일자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던 30대, 40대가 문재인을 싫어하는 그러한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문재인 지지했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투쟁 선언하지 30대 40대들도 등을 돌리지 50대 60대는 원래부터 등을 돌리지 지금 20대들도 문재인을 굉장히 좋게 생각 안 하지 문재인은 지금 어디 자기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믿었었는데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을 흑사리 껍데기 취급하고 만나주지를 않아요. 문재인에게 어떠한 말도 안 하잖아요. 김정은이. 김정은은 문재인을 버렸습니다. 저놈은 만나봤자 김정은 명예만 훼손돼. 김정은 위상만 추락돼. 김정은 존엄만 먹칠이 돼. 이것을 지금 지난 2년 동안 김정은이 경험상 배웠어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말만 믿고 김정은이가 지금처럼 저렇게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문재인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씹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북한 제재, 유엔 제재 하니까 문재인이 석유도 이제 북한에 주지도 못해. 뭘 주지도 못해, 이제. 옛날에는 뭐 주기라도 했는데,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새로 하는 건데 그것도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문재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안 돼. 뭐 아무 도움이 안 돼. 문재인이 오히려 고문관이야, 민폐야. 문재인 없는 게 오히려 김정은한테는 그냥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자기가 기댈 데가 없다. 기댈 데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면서 6.25는 남침이다. 김일성이가 전쟁 범죄자다라고 폭탄 선언을 오늘 해버린 겁니다. 문재인이가. 조금 더 살아보자고. 그래도 몸뚱아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죽기 전에 자 그러면은 태극기 애국 시민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퇴진을 강력하게 여기서 몰아가야 돼요. 미친 개가 지금 강물에 빠진 격입니다. 미친 개가 강물에 빠진 격에 이때의 문재인을 아주 두들겨 패버려야 됩니다. 강물에 빠진 미친 개를 두들겨 패듯이. 그 문재인 퇴진을 여기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그런 투쟁 방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많이 당선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2019년 안에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그러한 태극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지금 쫄리고 몰리고 기가 팍 죽여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을 때 정확하게 타격을 가해야 문재인이 더 빨리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5년 임기를 채워주면 안 됩니다. 5년 임기 채우기 전에 문재인 조금이라도 지금 살려주면요. 나중에 또 김정은에게 별 핵에 망치한 짓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진짜 역적질 할지도 몰라요. 한번 그렇게 본성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인간은 지금 잠시 인간이 된 것처럼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했다가도 본성대로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문재인이 60평생 대한민국을 증오했잖아요. 미국을 증오하고 북한만 추종했잖아요. 문재인 머릿속에. 근데 지금 잠깐 정신이 돌아왔어. 잠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아줬대. 미국의 희생으로. 문재인이 정신이 돌아왔어. 이때 문재인을 확 잡아버려야 돼요. 이거 봐주면 안 돼요. 여기서 고삐를 주지 않고 확 잡아 낚아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빨리 내려 쫓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태극기 애국 우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게 지금 우리의 급선무다. 그래서 조금 더 서울에서 모이는 태극기 그 애국 그 단체들이 크게 하나로 뭉칠 수 있으면 뭉쳐가지고 문재인 퇴진을 정면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는데 태극기가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한국당에는 탄핵 62명 저거 다 정치 은퇴해라 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좌파 문재인도 끌어내리고 위장 우파의 자유한국당의 탄핵 역적 배신자 62명도 정계 은퇴를 시키는 이 일타쌍피로 태극기 혁명이 성공해야 되는데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렇다라고 제가 봐요. 과연 이것을 누가 정말 이 길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문재인이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지금 이때 잡아 족쳐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 이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재인이 이런 거를 지금 그 분위기 파악을 이 문재인이 사람이 약간 되는 듯한 이것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안에 말이죠. 자꾸 황교안이는 문재인을
3년 임기 다 채워주려고 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내가 그래요, 지금. 아주 급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이가 지금 잠시 잠깐 정신 돌았을 때 이거는 미친 개가 물에 빠진 격이고, 미친 개가 물에 빠졌을 때는 몽둥이로 완전히 개작사를 내야 이 미친 개가 정신이 들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여기서 세게 몰아쳐야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은 아는데, 이 길은 아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지금 우리가 읽는 시대의 변화, 우리가 지금 오늘 밤 또는 내일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어떻게 변화했는 그 징조를 파악은 했어요. 예, 그거는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될지 그게 좀 답답합니다.